그 신시대 불상 거리. 제 얼굴 나와요, 지금.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 다행이네요. 자, 136조 화학 변화의 규칙성 2 그리고 열 에너지 에너지 출입. 이거 132조 화학 변화의 에너지 출입. 자,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배웠단 말이지. 자, 그랬을 때 이 화학 반응식에서 우리가 질량이 보존되는 거 배웠고 일정 성분비가 있다라는 거 배웠어. 자, 그런데 특이하게 기체들끼리 반응할 때 얘네가 일반적인 비율이 아닌 독특한 자기만의 규칙성을 갖고 반응한다라는 뜻이 요 기체 사이 반응에서 부피 관계를 통해서 보게 될 거야. 자, 예를 들면 이거야. 화학 반응식에서 내가 수소하고 산소를 전기 자극을 줘서 얘네들을 물로 바꿔줄 거야. 자,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서 내가 물 수증기를 만든다. 요걸 화학 반응식을 갖다가 완성해 볼까? 자, 수소의 화학식은 어떻게 돼? H. H. 화학식은 내가 주변에 있는, 볼 수 있는, 존재하는 형태를 말하거든? 수소는 혼자 존재하지 않아. 혼자 존재, 지 혼자 돌아다니는 애들은 얘네들 뿐이야. 얘네들 뿐만 얘네가 혼자, 원자가 즉 화학식 주변에 존재하는 분자에 해당이 돼. 자, 근데 수소는 혼자 있으면 불안정해갖고 두 개가 세트로 다니게 되거든? 자, 원자 구조를 통해서 내가 설명을 하자면 원자가 있어. 수소 원자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거든? 수소 원자의 원자 핵의 전하량은 얼마? 1. 1. 자, 원자 번호는 우리가 원자, 분자, 원소에서 봤잖아. 원자 번호는 얘가 갖고 있는 양성자 수와 같고 이것은 즉 전자 수와 같아서 양성자 수가 1이면 전자 수도 1. 그래서 이 원자의 총 전하량은 어떻게 돼? 0. 그렇지. 0. 0이라는 말은 얘가 전기적으로 중성을 뜻한다 라는 거야. 자, 그래서 수소라는 건 여기 안에 원자 핵이 1개고 얘도 1개야. 그럼 전자는 각각 몇 개씩 갖고 있어? 1개씩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수소가 혼자 있으면 이 전자를 쉽게 내다 버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껍데기는 전자가 2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밖에 없으면 얘네가 불필요하다 생각해서 요거를 버려. 그래서 수소는 전자 1개를 잃어서 쉽게 양이온이 되는 거야. 이온의 형태로 존재할 때는 혼자 있을 수 있어. 근데 공기 중에서는 얘네가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어떤 상태로 있게 되냐면 얘네가 이 전자를 이렇게 같이 공유해. 자, 공유해. 어떤 개념이냐면 이도하고 태양이하고 떡볶이 분식점을 갔어. 근데 자, 이도는 떡볶이를 시키고 그리고 태양이는 튀김을 시켰어. 그래서 둘이 먹으면서 떡볶이 국물에 튀김을 찍어 먹고 그리고 떡볶이 튀김 같이 나눠 먹는 거야. 자, 그럼 얘는 2개 다 먹는 거고 얘도 2개 다 먹는 거지. 까먹어야죠. 자, 그런 식으로 얘네도 솎아 먹는 거야. 그래서 이 메뉴 이 테이블 안에 2개씩 놓고 같이 먹는다고 생각해봐. 이 전자를 얘 입장에서도 2개를 공유한 상태가 되고 얘도 2개를 갖고 있는 상태가 돼. 그럼 얘네는 2개가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결합되는 게 대부분이야. 기체의 경우는. 자, 그래서 얘를 H2로 쓰는 이유는 자연의 공기 중에는 얘가 혼자 이런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야. 주변에 볼 수 있는 요 형태를 흔히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형태를 숫자 그리고 원소 기호로 표시한 것을 화학식이라고 해.
그래서 H2라고 하고 산소도 마찬가지야. 산소는 뭐라고 하지? O2라고 하지. 산소도 요거 결합 형태 얘기해 줄게. 산소는 몇 번? 8번이지. 자, 얘네 두 개가 결합할 때 얘도 8번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껍데기에 전자 두 개가 들어가고 두 번째 껍데기에 있는 전자 수는 얼마야? 6개. 아, 똑똑해. 자, 이 두 번째 껍데기에 6개가 있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얘가 갖고 있는 두 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지. 그치? 자, 그리고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요번에는 몇 개를 공유해? 얘 두 개, 얘 두 개. 해서 두 개씩 공유하지? 요번에는 떡볶이, 오뎅, 튀김, 순대 이렇게 되는 거야. 메뉴를 각각 두 개씩 해서 같이 나눠 먹는 거야. 자, 그래서 공유한다라고 해. 그래서 이중 결합을 하거든. 얘가 이렇게 전자가 한 쌍씩 있어서 한 번 결합해. 1. 근데 얘는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된 상태야. 두 개씩 이렇게 공유한 상태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요 테두리를 이렇게 쳤을 때 요쪽 왼쪽 산소의 입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만족된 상태고 오른쪽에 있는 요 산소 입장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만족되는 상태야. 그래서 O2 형태로 존재하는 거야. 자, 그래서 화학 반응 결과 수증기는 H2O라고 적잖아. 요렇게 얘네가 반응하게 되는데, 자, 우리 화학 반응식 만드는 거에서 개수를 한번 맞춰볼게. 자, 수소가 왼쪽에 2개가 있고, 산소가 2개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수소가 2개가 맞지만, 산소는 1개밖에 없어.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2를 적어주면 여기 있는 숫자가 변해서 4개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얘는 4개, 얘가 2개네. 여기 앞에다가 2 앞에 적어줘야지. 그러면 수소의 개수는 맞고 산소의 개수가 이번에는 똑같이 수소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산소도 같이 늘어나서 2개가 됐네. 그러면 산소 앞에 적어줘야 되는 건 없어. 요렇게 1 해주면 돼. 요렇게까지 만들어졌던 게 우리가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추기라고 하는데, 반응한 요 개수를 개수라고 해. 자, 반응한 양, 원자의 수를 개수라고 해. 자, 근데 요게 고체, 액체, 기체 모두 다 화학 반응식에는 개수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고체가 아닌 물이라든지 기체라든지 이런 경우는 개수가 무엇까지 뜻을 알려주게 되냐면 얘가 반응하는 부피비까지 알려준대. 부피비까지. 즉 여기에서 무슨 소리냐면 수소 20ml와 산소 20ml를 내가 똑같이 반응을 시키잖아? 그러면 모두 다 반응하지 않고 산소가 10ml가 남고, 자, 그러면 반응한 산소는 얼마가 되냐면 10ml만 반응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수증기의 총 부피는 20ml가 된다라는 거야. 자, 다 반응하지 않고 남았어. 일부만 반응했어.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몽땅 반응하지 않고 얘가 일정 성분비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질량비나 요 앞에서 우리가 성분비에서 나타냈던 여러 가지 숫자들은 얘네들이 너무 딱딱 떨어졌잖아. 개수비, 지금 개수 맞춰준 거 2 더하기 1은 3. 요게 변함이 없었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있는 숫자를 더해봐. 2 더하기 1이면 3인데 2가 되네? 이상하지 않아? 별로 안 이상해. 이상해. 매우 이상해. 자, 매우 이상한데 왜 이상한지 이거를 갖고 자, 연구한 내용이 뭐냐면 기체 반응 법칙이야. 기체 반응 법칙. 자, 왼쪽에 프랑스 화학자 게이 리삭 읽어봐봐. 자, 태양이가 읽어줘봐. 프랑스 화학자 게이 리삭은 실험을 통해 기체들의 반응에서 반응하는 기체와 성분들의
자, 들었어? 자, 프랑스 과학자 이름 뭐야? 루이 빅동? 게이. 리서. 자, 얘네가 2 더하기 3이 아니라 2 더하기 1이 3이 아니라 2가 되는 특이한 법칙을 얘네 규칙을 찾아냈단 말이지.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암모니아 생성할 때도 그래. 그래서 몇 가지 기체들이 특이한 자기만의 정수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해. 자,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여기 수소,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형성이 될 때 얘가 분자 형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자, 수소와 산소가 결합했을 때 H2가 만들어지네. 자, 그러면 수소 2개, 산소 1개, 1개. 자, 수소 요렇게. 자, 그러면 H2가 만들어지네. 자, 그랬을 때 얘가 두 부피가 만들어지는 게 이해가 가? 자, 미안. 자, 2, 1, 2야. 자, 얘가 20ml면 2칸이라고 부피를 표현하고 10ml면 1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가 또 20ml가 만들어진다면 2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게. 각각 얘네가 이러한 형태로 존재했다라고 생각해봐. 자, 요런 세트가 아니라 혼자 단원자 형태로 존재했다고 봐. 자, 그랬을 때 요거 수소 같은 경우 여기 하나 들어가면 되는데 산소는 어때? 쪼개져야 되지. 쪼개져야 되지. 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요것은 원자를 모델로 한 내용이거든. 원자라는 걸 돌더니 어떻게 정의했냐면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정의하고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원자의 정의가 뭐야?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쪼개지지 않는 물질의 구성, 입자. 입자였잖아. 그치? 입자라는 건 요런 독립적인 동그란 구 형태라고 했잖아. 그래서 요렇게, 자, 돌턴의 원자설에 모순되는 형태가 만들어지네. 그래서 얘네들 존재하는 형태가 그냥 원자 형태가 아니라 분자 형태가 아닐까라고 해놓고 얘를 갖다가 실험을 했어. 자, 그랬을 때 얘네가 2개가 세트, 자, 수소도 2개가 세트, 산소도 2개가 세트. 자, 그러면 산소 큰 거 하나씩 나가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니까 2 더하기 1이 2가 될 수가 있네. 자, 그래서 알려진 사실이 뭐냐면 수소나 산소나 이 기체들은 단원자 분자를 제외하고는 얘네가 이렇게 원자 형태가 아닌 분자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걸 알아냈고, 그리고 2 더하기 1이 2가 되는 특이한 정수기가 나타났다. 만약에 요거를 갖다가 1대 0.5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얘가 지금 얘는 2개니까 하나씩 나눠질 수 있지만 단원자와 결합하는 경우 있잖아. HCl, 염화수소나 막 이런 애들. 얘네가 결합했을 때 얘는 쪼개져야 한다라는 모순이 또 생겨. 그래서 가장 간단한 정수기여야 한다라는 거야.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물질이다라는 정의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근데 원자도 커터칼로 이렇게 쓱 자르면 잘리잖아. 커터칼보다 커터칼이 우연히 원자 힘을 채우면 폭발한다. 자, 수소와 산소는 항상 2대 1의 부피비로 반응하여 수증기를 생성하는데 반응 부피보다 많은 기체는 반응하지 못하고 남는다. 아까 내가 20ml 줬더니 산소가 10만 반응하고 10이 남았지? 다 반응하지 못하고 남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암모니아의 생성 반응을 볼 거야. 자, 아유나, 암모니아는 누구하고 누가 결합하는 거지? 응? 암모니아 화학식 어떻게 적지? 농형. 질소랑. 그래서 NH3가 만들어지는데 질소도 또한 이원자 분자 형태로 수소도 이원자 분자 상태로 2개가 세트로 있는 걸 이원자 분자라고 해. 자, 다시 얘기하면 아르곤이나 네온이나 헬륨은 단원자 분자라고 해.
무슨 소리냐면 원자가 즉 성질을 갖는 분자가 된다라는 거야. 1인 가구. 1인 가구. 나 혼자 사는데 내가 우리 집의 전부라는 거야. 자, 세포로 치면 단세포 생물인 거야. 자, 그리고 이원자 분자는 수소, 산소, 질소. 자, 그 다음에 염소, 황, 기체, 요런 것들 대부분의 기체로 존재하는 18족 애들을 빼고는 얘네들이 거의 다 이렇게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해. 이원자 분자라고 해. 자, 커플끼리 사는 거야. 둘만 살아요. 우리 둘만. 짝꿍으로. 자, 그 다음에 메테인, 암모니아, 자, 그 다음에 뭐 수증기, 이산화탄소, 얘네들은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해서 개수도 2개 이상이잖아. 요거를 다원자 분자라고 해. 자, 그러니까 이원자 분자가 요런 형태인데, 자, 반응 전에 질소의 개수는 2개, 수소의 개수는 2개. 반응 후에 질소는 얘가 1개가 나타났고 수소는 3개가 됐네. 개수가 안 맞아. 자, 부족한 거에다가 한번 숫자를 넣어보면 2를 쓰면 얘가 2개가 되고 얘도 6개가 돼. 2하고 6으로 2는 질소는 맞아 떨어졌지만 수소의 개수가 다르지? 수소 앞에다가 뭐라고 적으면 돼? 3을 적으면 되는 거야. 얘는 더 특이하지 않니? 자, 1대 3대 2라는 정수비를 갖는 거야. 1 더하기 3이 2가 돼버렸어. 자, 요거는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질소, 자, 10ml와 30ml와 자, 수소 30ml가 반응을 하면 질소가 다 반응하지 않고 얼마가 남냐면 20ml가 남아. 그러면 몇이 반응했다는 얘기냐면 10ml만 반응했다는 얘기야. 반응한 양만 이렇게 적어볼게. 자, 그래서 만들어지는 암모니아 기체는 이렇게 몇 ml가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20ml의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요 숫자가 요 부피비하고 똑같거든? 자,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얘는 얘가 등치가 더 크니까 요렇게 얘는 수소 분자가 요렇게 3개가 있는 거잖아. 3개 있다 해서 큰 숫자로 적는 거고 요렇게 하나 둘 셋 요렇게 하나 둘 셋 개수가 딱 맞아 떨어지고 원자가 쪼개지는 일이 없지. 1 더하기 3이 2가 되는 건 얘네가 이런 분자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 반응하지 않고 남는다. 얘를 늘려도 반응하는 양이 일정한 거야. 얘가 20이 있으면 얘가 몇이 있어야 총 반응을 다 할 수 있을까? 얘가 20ml가 있으면 얘가 몇이 있어야 다 반응할까? 60. 그러면 암모니아는 몇이 만들어진다? 40. 요렇게 반응하지 않고 남는다라는 얘기는 일정한 비율이 있다라는 거야. 자, 1 더하기 3이 2가 되니까 특이하다 해서 기체 사이에 특이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러면 기체 반응 법칙. 자, 기체들은 온도와 압력에 따라 변화를 많이 갖잖아.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기체와 생성 기체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자, 간단한 정수비, 내가 10ml, 20ml, ml는 무엇의 단위야? 질량이야, 부피야? 간단한 부피비가 성립한다. 자, 이것을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해. 자, 그래서 반응물질과 생성물질 모두 기체인 반응의 부피비는 화학 반응의 개수비와 일치한다. 요 부피비는 요 개수비와 일치한다. 자,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요거 내가 아까 얘를 2칸으로 그렸잖아. 그리고 수소가 요렇게 들어있다고 하고 요 앞에 얘가 1인 건 1칸으로 그려서 요렇게 표시했잖아. 자, 그럼 여기 각각의 한 칸당 들어가 있는
분자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자, 이게 2개. 분자수. 세 개. 분자는 덩어리 수잖아. 인간 한 개. 어? 한 개. 한 개.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 자, 질소와 수소가 만날 때도, 자, 수소가 3부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암모니아가 형성될 때, 요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렇게 되는 거야. 공통점이 있지? 모두 다 한 칸당 한 개의 분자가 있다라는 거야. 요게 수소이건 산소이건 질소이건 상관없이. 자, 요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 기체들의 배열 상태를 보자. 고체, 액체, 기체를 봤을 때 입자 배열 상태 중 거리가 가장 멀리 있는 애들이 누구였어? 기체지. 입자 사이 거리가 매우 멀어서 얘가 크건 작건 무겁건 가볍건 얘네들은 상관없이 모든 공간에 같은 개수가 있다라는 거야.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우리 소금물을 녹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녹였어. 알갱이가 보이지 않아. 그러면 위하고 아래하고 농도가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같아. 그치? 같아. 그리고 공기도 마찬가지야. 공기는 기체지. 요런 용액처럼 얘네가 조성이 같게 얘네끼리 서로 섞여져 있는 상태. 균일 혼합물이라고 해. 공기나 소금물이나 똑같은 형태란 말이야. 대신 얘는 눈에 보이고 맛을 보면 소금기가 느껴지지만 공기는 안 보일 뿐이야. 그러나 얘네가 조성이 일정하게 있다란 얘기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란 얘기야. 그래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얘가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눈에 안 보일 정도잖아. 너무 작은 분자가 거리까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얘가 뚱뚱해봤자, 얘가 많이 달려봤자 얘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기체들은 스스로 양을 고르게 조절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균일 혼합물이라서 얘네는 모두 다 같은 공간에 같은 개수의 같은 개수의 분자수를 갖는다. 자, 그래서 요 한 칸에 수소가 N개가 있어.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몇 개가 있을까? 얘도 N개. 그리고 자, 예를 들면 염소 기체. 얘는 몇 개? 얘도 N개. 만약에 한 칸에 수소 100개가 있어. 그러면 얘도 한 칸에 100개, 얘도 한 칸에 100개로 모두 다 같은 공간에 같은 개수의 기체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즉, 이전에는 우리가 요거를 개수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고체가 아니고 기체나 액체인 경우는 요 개수라는 것이 즉 같은 공간에 같은 개수가 있으니까 이 기체의 부피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암모니아의 개수는 1, 3, 2였는데 얘가 부피비 1대 3대 2의 부피비로 반응한다라는 거야. 이것을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해. 자, 기체 반응 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 시우 읽어봐봐. 기체 반응 법칙은 같은 이유와 미역은 기체가 반응할 때 있는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존재하며 동시에 생성 물질 기체와 반응 물질 기체 부피 사이에도 간단한 정수비가 존재하는 법칙이다. 일정 성분비 법칙은 질량 기준으로 있고 기체 반응 법칙은 부피비 개념에 기초를 두었다. 자, 그래서 기체 반응 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자, 부피 관계가 이런 특이한 걸 갖고 있다. 뒤로 넘겨봐. 아보가드로의 법칙. 그 사람 이름이 아보가드로. 아보카도. 물리학자, 이탈리아의 물리학자래. 역시 이탈리아. 왜 여기는 이탈리아밖에 없어? 역시 이탈리아. 그런가 봐. 이탈리아 사람들이 똑똑한가? 이탈리아 1800년대 피자 만들고 있을 때 이런 걸 공부했어. 자,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의 원자 모형. 첫 번째, 수소, 산소, 수증기의 부피비는 2대 1대 2야. 아까
20 했더니 산소가 10이 남고 10만 반응해서 수증기가 20ml가 만들어졌네. 그 얘기야. 자, 그거를 원자 모델로 했더니 원자가 쪼개지는 돌턴의 원자설에 모순되는 결과가 나타났어. 자, 그래서 요 기체들을 분자 형태로 바꿨어. 원자 모형에서 분자 모형으로. 자, 그랬더니 돌턴의 원자설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기체 반응의 설명이 가능해졌다. 자, 그래서 기체는 자, 혼자 존재하지 않고 분자 형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아보가드로의 법칙,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기체들은 그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기수. 어떤 개수? 원자 분자? 같은 분자가 들어가 있다.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수소가 얘가 10개면 산소도 10개, 수증기도 10개, 이산화탄소도 10개, 암모니아도 10개. 이게 어떻게 돼요? 어? 이게 왜 이렇게 돼요? 수소는 작으니까 뭔가 겁나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막 엄청 크니까 자, 많이 들어가요. 태양아, 왜 그런 거, 왜 가능해 이게?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응. 아보가드로가 아보카도가? 아보카도가 말해서 그런가? 내가 아까 기체 설명했잖아. 분자 자체의 크기는 무시할 수가 있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기체 분자가 운동할 수 있는 빈 공간의 부피가 기체의 부피이기 때문입니다. 자, 기체는 아까 소금물처럼 얘네가 공기 중에 다양한 기체들이 있잖아.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기타 등등 해서 차지하고 있는데 얘네가 소금물처럼 균일한 혼합물을 갖고 있어. 자, 소금물은 물 분자와 소금 분자가, 소금 입자가 얘네가 서로 인력이 작용할 때 물 분자 사이에 소금이 끼어들어서 균일한 형태로 용액이 될 수 있는 거거든. 에탄올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에탄올에는 소금이 녹지 않아. 이거는 에탄올과 소금 사이 인력이 너무 약해서 끼어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야. 균일하다란 얘기는 입자와 입자 사이에 인력이 작용했다란 얘기야. 그래서 소금이 물에 완전히 녹았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요 입자 사이에 소금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소금물 용액의 경우는 위나 아래나 조성이 똑같다라는 거야. 자, 이런 거를 균일 혼합물이라고 해. 자, 그런데 공기도 균일 혼합물이야. 질소와 산소, 이산화탄소, 아르곤이 이렇게 서로 얘네가 섞여져 있는 상태야. 이거는 섞일 수 있다라는 건 얘네 입자끼리 고른 조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지. 여기에 위쪽에도 질소가 가장 많아. 78%. 그리고 산소가 21%로 동일해. 아래쪽도 질소가 78%, 산소가 21%로 조성이 동일하단 말이야. 우리 이런 거 산소 기체 막 이런 거 배울 때 자, 지상 몇 미터에는 질소의 농도가 줄어든다 막 이런 거 배운 적이 없단 말이야. 전체 양이 희박해진다만 배웠지. 자, 그래서 일단 균일한 상태로 존재하고 기체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입자와 입자 사이가 굉장히 멀어. 그러니까 얘가 뚱뚱하건 날씬하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만약에 이렇게 짝꿍처럼 붙어 있어. 그럼 옆에 애가 막 100kg야. 그럼 앉아있으면 불편하잖아. 그치? 근데 끝에서 끝이야. 그럼 얘가 뚱뚱한 게 얘한테 영향을 주겠니? 안 주지.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요 입자가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수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보가드로는 요거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자, 0도씨 가장 낮은 온도. 어떻게 증명했어요? 그러니까요. 자, 1기압의 기체 22.4리터 안에는 종류에 관계없이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몇 승? 23개의 분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자, 정의를 했습니다. 자, 기체 분자 요거 자, 기체 분자 자체의 크기는 읽어 봐봐. 읽어 봐봐. 기체, 읽어.
예? 3번이요. 아보카도의 법칙 성립되는 이유 기체 분자 자체의 크기는 무시할 수 있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기체 분자가 운동할 수 있는 빈 공간의 깊이가 기체의 부피이다.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크기의 에너지를 가지므로 부피가 같고 같은 부피에는 같은 수의 기체 분자가 들어있다. 자,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23개를 세웠을까? 세웠을까? 못 세지. 어떻게 세웠냐면 우리 쌀 한 가마니 쌀을 살 때 10kg, 5kg 하지? 얘를 한 개, 두 개 세지 않고 무게로 재는 이유는 뭐야? 세기 귀찮아. 그렇지. 얘네도 세지 않아. 어떻게 세냐면 한 개의 질량을 자 알아내. 상대적인 질량이 있잖아. 자, 물질마다 갖고 있는 상대적인 질량이 있고 질량 보존 법칙을 보면 얘네가 갖고 있는 간단한 질량 정도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부피당 질량을 재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계산해 낼 수 있다라는 거지. 질량을 통해서 우리가 개수를 알 수 있다. 그 수가 자, 6.02 곱하기 10의 23승인데 요거를 묶어서 1몰이라고 해. 1몰. 자, 새로운 단위가 또 생겼어. 자, 그래서 1몰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자, 11.2리터라면 몇 몰이 있을까? 0.5. 그렇지. 0.5몰 있다. 요렇게 해서 연필 12자루를 한타 쓰다라고 하듯이 얘네 이 숫자가 너무 복잡하고 크잖아. 그러니까 1몰, 0.5몰 요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자, 우리 뒤로 넘기면 141쪽에 8번 풀어보실게요. 141쪽에 오늘은 시험을 안 봐요. 볼 거예요. 안 돼요. 8번을 풀어보실게요. 어이구. 어휴, 어르신들.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갔다 오세요. 핸드폰 놓고 갔지? 시우야? 가져간다. 왜 가방을 메고 화장실 가? 네. 주머니에 있을 수 있어. 아니야. 그 정도로 사악하진 않아, 우리 시우가. 넣었을 수도 있어. 아니야. 입에 안 들어가. 입에 들어가 어떤 사람인데 이게 폰 세로로 들어있어. 22.5cm잖아. 이건 컵이야. 거기 많이 없는데 채울 수가 없네. 자, 윤재야. 8번의 답이 뭘까? 잠시만요. 으이! 아직 안 풀었어요. 야, 심각하다 윤지야. 그렇지. 심각하다. 1초면 풀 수 있는 걸. 이건 못 풀면 좀 심각하다. 그치. 심각하다 생각. 몇 개? 600. 그렇지. 10ml에 100개면 60ml면 600개. 개념은 어려울 수 있지만 문제는 또 굉장히 쉬워요. 자, 138페이지로 넘어와. 원자량. 쉬운 것 같아요. 사실. 자, 원자량. 자, 아윤이 읽어봐봐. 플러스 노트 가장 위쪽에 원자량. 원자의 크기와 질량은 매우 작다. 수소 원자 6.02 곱하기 10의 23개의 질량은 1g이고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1.67 곱하기 10 마이너스 24g이다.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므로 질량 대신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값인 원자량을 사용한다. 우라늄의 원자량이 몇이에요? 몰라요. 자. 알려주세요. 여러 가지 아니다. 분자량. 자, 지한이 읽어봐봐.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원자 한 개의 질량처럼 매우 작기 때문에 상대적인 값인 분자량을 사용한다.
사용한다. 분자량은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을 수소 기체는 H2는 분자량이 2, O2는 32, H2는 18, 자, CO2는 44. 이렇게 분자량으로 한다. 자, 그럼 이제 화학 반응과 에너지 출입. 자, 138쪽에 화학 반응과 에너지 출입.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어떨 때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어떨 때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거든. 자, 열 흡수 반응이 있고 열 방출 반응이 있어. 열 흡수를 뭐라고 하냐면 흡열. 흡연? 흡열. 뭔 상상? 자, 열 방출을 방열. 미안해, 발열. 발열 반응. 좀 아쉽다. 방출 막 이렇게 해서 흡열이 일어나면 열을 흡수하는 거야. 그러면 주위 온도는 어떻게 돼? 얘는 열 에너지가 많아지지만 주위는 열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시원해지는, 차가워지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러니까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시원해지고 주위 온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발열 반응은 열을 방출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주위에 열을 방출하니까 여기 있던 열이 주변으로 이동했어. 그러면 얘는 열 에너지가 늘어나 감소해? 감소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열을 주변으로 내뿜었잖아. 자, 그러면 주위 온도는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가게 돼서 따뜻하게 주변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생기는 거야. 발열 반응은 온도가 올라가서 주위 온도가 따뜻해진다. 자, 우리 이거 열 흡수 반응, 열 방출 반응? 이거 배우지 않았어? 1학년 때?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맞아요, 배웠어요. 자,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1학년 학교에서는 지금 아직 안 배웠지? 배웠어요. 배웠어? 아직 안 배웠어? 아닌가? 아직 안 배웠어. 자, 요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가 요거하고 같은 계열이야. 그 반응에서도 열 흡수, 열 방출이 일어나는데, 자, 아직 배우기 전이니까 설명해 줄게. 물질의 상태에는 액체, 기체, 고체. 고체, 안 돼. 액체, 기체, 요 세 가지가 있어. 요렇게 나누는 기준은 입자의 배열에 따라. 고체, 입자 배열은 따닥따닥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액체는 좀 불규칙하게 되어 있고, 기체는 매우 불규칙. 자, 여기에다가 그릴 수 없을 만큼 얘네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야. 이건 왜 그러냐면 고체는 가장 둔한 상태의 운동만 하고 있어. 요거 제자리에서 상하 운동한다라고 하는데 진동 운동을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액체는 조금 더 활발한 운동을 하지. 자, 어떻게 운동하냐면 제자리에서 달달 떠는 진동 운동도 하고 얘네끼리 입자끼리 끌어당기는 인력이 존재한다고 했잖아. 얘는 인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편이란 말이지. 왜? 운동성이 둔하니까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인력이 강한 상태야. 자, 인력이 강한 상태라 얘가 다닥다닥 규칙적으로 붙어서 진동 운동만 하고 있는 상태인 거지. 자, 근데 얘는 비교적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입자끼리 작용하는 인력이 비교적 약한 편이야. 고체보다 약해져서 이 배열이 따닥따닥 있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니까 얘가 불규칙한 상태로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얘네가 조금 더 멀리 있다는 얘기는 얘가 좀 더 활발하게 운동한다는 얘기거든. 에너지가 더 많다는 얘기야. 얘는 진동 운동에다가 무엇까지 하냐면 회전 운동을 해.
그래서 자리 바꾸기가 가능해. 그래서 고체는 모양과 크기가 규칙적이고 변하지 않지만 물이나 우유는 담는 그릇에 따라 형태가 바뀌어. 이건 얘네가 떼구르르 굴러서 이 통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자, 그리고 기체는 이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동하는 거야. 열 에너지, 에너지가 가장 많은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각각의 진동 운동도 하고 기체에도 흘러가는 성질이 있잖아. 회전 운동도 하고 심지어 이 공간의 크기가 대부분 비어 있어서 빈 공간이 많단 말이지. 그래서 얘네가 스프링처럼 눌러놨다가 요 힘을 빼면 팡 퍼지는 수축과 팽창하는 운동의 명칭이 있어. 이걸 병진 운동이에요. 병진 운동까지 같이 가장 활발한 상태로 운동하는 게 기체란 말이야. 매우 활발하게 운동하기 때문에 입자 사이에 끄는 인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고 해. 그리고 이 배열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고 심지어 얘네가 막 여기저기 퍼져 있어 끊임없이 운동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매우 불규칙하게 운동한다는 거야. 이게 고체, 액체, 기체였어.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운동성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 그치, 열. 열, 온도, 다르게 말하면 열 에너지. 열 에너지가 많은 게 온도가 높은 거잖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온도라는 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고 둔한 거를 숫자로 나타내는 게 온도지. 활발하면 온도가 높은 거고 둔하면 온도가 낮은 거였어. 자, 그래서 얘네가 같은 온도라고 했을 때 에너지, 열 에너지가 가장 많은 상태가 무슨 상태야? 기체 상태. 이도. 네. 같은 온도인데 얘도 20도, 얘도 20도, 얘도 20도야. 근데 얘가 가장 열 에너지가 왜 많을까? 지하철 많이 움직이는데. 얘네들을 액체로 모아놓잖아? 그럼 얘네가 가만히 있지 않고 얘네가 부딪히면서 브레이크를 잡을 때 열이 발생해. 즉 똑같은 20이라도 액체 정도로 몰아놓잖아? 그럼 얘네는 온도가 더 높은 액체로 변신해. 뭐 3, 40도로? 요 액체도 마찬가지야. 얘를 고체로 한 틀에 몰아놓잖아? 얘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데 얘를 갖다 부딪히면서 가다 놓으면 얘네가 더 많이 부딪힐 거 아니야. 그치? 입자가 좁아지면 더 많이 부딪히면서 얘네가 가까이 있으면서 주변으로 열을 방출한단 말이야. 부싯돌처럼 부딪히면 얘네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가 같은 온도라도 얘가 활발할수록 열 에너지가 많은 거야. 얼음 깨물면 녹는 거하고 비슷한. 얼음 깨물면 녹는 거는 얘네가 고체에서 액체로 활발해지고 싶어서 열 에너지를 내 입안에 있는 열기를 끄집어 놓고 운동하는 데 써버려. 운동하는 데 써버리고 거리가 멀어지면 가까이 있을 때는 얘네가 열을 발생시키는데 멀리 있으면 발생시키는 열이 줄어들게 돼서 시원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해서 운동하는 데 쓴다.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자, 바람을 불어. 멀리 있으면 시원하다? 가까이 있으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 물질도 마찬가지야. 같은 운동 속도라고 해도 가까이 있을수록 얘네가 따뜻하게 몰려있단 말이야. 자. 방귀 꼈어? 근데 질문이 왜 입을 모아서 바람을 내뱉으면 시원한 바람 나오고 입을 그냥 크게 열고 내뱉으면 뜨거운 바람 압력. 아니면 가까이 있어도 속도. 자, 그래서 열 에너지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아까 2도가 말했잖아. 2도가 자, 얼음을 먹으면 입안이 시원해진다고 했잖아. 콜라에 얼음을 집어넣어. 얼음을 집어넣는 이유가 뭐야? 시원해지라고. 여기 있는 콜라가, 아니, 얼음이 여기 상태 변화하는 물질이야. 얘가 고체에서 액체로 넘어가기 위해서
주변이 콜라가 얼음보다 온도가 높잖아. 그러면 콜라에 있는 열이 이 얼음으로 이동해. 왜냐면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해서 열 에너지가 이 얼음으로 가. 그럼 열 에너지가 운동이 활발해진단 말이야. 열 에너지를 얻으면 운동성이 활발해진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얘네가 흐물흐물 녹아들어. 자, 그리고 나머지 열까지 계속 뺏고 흐물흐물 녹아들어서 액체로 변신하는 동안 액체로 모두 다 변신할 때까지 열을 갖다가 흡수해서 얘가 흐물흐물한 액체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야. 그래서 우리 이거를 뭐라고 했어? 상태 변화 명칭이 뭐였지? 융해. 그렇지. 융해라는 상태 변화. 이때 출입하는 열은 자, 융해열 흡수. 융해열을 흡수하면 주위 온도는 낮아지는 효과. 얼음을 콜라에 넣으면 시원해지는 효과. 자, 그리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 기화. 자, 우리가 땀을 흘리는 이유가 뭐야? 재미있습니다. 에이, 이건 질 하나도 없어. 힘들어서. 자, 힘들어서. 사람이 아, 몸에 열이 많아져서 열을 이제 내려고 이제 액체를 내보내서 증발시켜버린다. 액체를 내보낸다니까 좀 이상하다. 그치? 땀을 흘려서. 그시 같은데. 자, 겨드랑이, 겨터파크가 막 퍼졌어. 촥 퍼졌어. 이 땀을 흘리는 이유는 사람, 동물이 왜 땀을 흘려?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 너무 뜨거울 때 땀을 흘리면서 체온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는데 내 몸에서 땀이 뚝뚝뚝 떨어져. 그러면 얘는 액체인데 가만히 있으면 내 몸에 있는 열이 요 땀으로 가, 물방울한테. 왜냐면 열은 따뜻한 데서 차가운데 비교적 고온에서 저온으로 온도차가 1도만 나더라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 에너지가 이동해서 같아지려는 효과가 생기거든. 자,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열이 땀이 흡수해서 이동해서 얘가 기화를 해. 기화를 해서 날아가고 기화를 하고 날아가. 자, 그러면서 내 열이 요 땀방울로 이동했단 말이야. 그래서 땀이 기화하면서 내 몸에 있는 열을 뺏어간 거야. 그래서 기화하게 되면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체온이 내려가는 효과가 생겨서 체온 조절을 한다라고 해. 자, 그리고 고체가 액체가 되는 상태도 있었지? 요거 뭐라고 하지? 네? 고체가 기체로 변하는 것. 드라이 아이스. 자, 요거 승화라고 해. 자, 승화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 아들 생일이라고 해서 내가 베스킨 라빈스에서 생일 케이크,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하나 포장해 가는데 여기에다가 하얀색 뭘 넣어줘?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줘. 드라이 아이스. 뭔 소리야?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를 얼린 고체 형태거든. 해서 뚜껑을 열고 자, 뚜껑을 열고 이 드라이 아이스를 내가 식탁에 탁 놓잖아? 그러면 얘네가 하얀 연기를 내면서 얘가 막 사라져. 사실 하얀 연기는 만져도 생산 안 돼요. 하얀 연기는 드라이 아이스가 아니라 기체들이 액화하는 현상이고 이 드라이 아이스가 이산화탄소로 변신하는 거, 이산화탄소는 눈으로 볼 수 없어. 점점 크기가 작아지는 것만 확인할 수 있지. 드라이 아이스 왜 책상 같은 데다 올려놓으면 갑자기 찡 하고 급발진. 운동 속도가 빨라서 그래. 변신하는.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가면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갖는 거잖아. 순식간에 분자가 막 움직이니까 그 진동이 발생하는 거지. 드라이 아이스를 달궈진 프라이팬에 올려. 오. 드라이 그러면 아이스 순식간에 먹으면 탁 하고 이제 자, 아이스크림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는 이유는 아이스크림에 있는 열은 자, 아이스크림은 드라이 아이스보다 고온이란 말이지. 그래서 열은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이동해.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이 열이 드라이 아이스로 가.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가 열을 받으면 주체를 못하고 운동성이 활발해져서 공기 중으로 막 날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언제까지 고체인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로 모두 다 사라질 때까지 얘네가 아이스크림 열을 흡수한단 말이야. 그래서 몇 분 가세요 라고 하고 30분이면 2개, 1시간이면 4개 막 이 개수를 조절한단 말이야. 그래서 승화할 때도 역시 승화열 흡수로 아이스크림이 시원하게 보관되는 거지. 자,
열에너지 흡수 반응은 운동이 점점점 활발해지는 걸로 가는 게 특징이었어. 점점 활발해지고 주변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자, 그리고 반대로 가는 거. 자,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걸 우리는 상태 변화 명칭 뭐라고 하지? 액화라고 해. 액화라고 하는데, 자, 기체 애들이 자,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었는데 주변의 온도가 차갑지 않고 따뜻해. 따뜻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되냐면 미안해. 자, 기체들이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었는데 주변 온도가 시원해. 차가워. 차가우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이 기체 입자의 운동성이 둔해져. 둔해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운동성이 둔하면 입자와 입자 사이 끄는 인력이 상대적으로 강해지거든? 그러면 아까는 멀리 있고 활발해서 당기지 못했던 입자들을 가깝게 당기기 시작해서 액체 상태의 배열을 바꾸게 돼. 바꾸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주변 온도를 차갑대, 추울 때 이렇게 기체가 액체로 잘 변하거든? 주변 온도가 차갑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갖고 있는 열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고온이고 주변이 저온이니까 얘에 있는 열이 바깥으로 방출이 되는 거야.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을 이동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얘는 운동성이 둔해지고 열 에너지를 잃어버리니까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액체 배열로 변신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액화열이 발생할 때는 얘는 열을 방출하고 가기 때문에 얘는 주위 온도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따뜻한 효과가 생기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소나기가 내릴 때 후덥지근한 날씨가 되는 이유는 액화하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이다. 자,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얘가 추울 때 일어난대. 추울 때 기체 공기가 얘가 상대적으로 고온이고 날씨가 저온이 돼서 얘의 열이 주변으로 이동하면서 이 입자가 열 에너지를 잃으면 운동성이 둔해져서 입자 사이 거리가 좁아져서 액체로 변신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또 주변 온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자, 액체가 고체로 변할 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 자, 얼음이 얼려면 차가워야 되잖아. 냉장고에 넣어야 되고 냉동실에 넣어야 된단 말이야. 자, 액체가 냉동실에 들어가 있어. 그럼 냉동실은 저온이고 요 액체는 고온이야. 열 에너지는 고에서 저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운동성이 둔해져. 운동성이 둔해지면 얘네가 거리가 좁혀지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둔해지냐면 주변 온도와 얘가 같아질 때까지 얘가 이동해. 그럼 냉장고 온도에 맞춰져서 나중에는 얘네가 얼음으로 얼겠지. 그치? 그래서 냉동실 같은 경우는 계속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생기는데 자연 상태에서 그냥 얼음, 고드름이 얼거나 눈이 내리는 현상은 주변 온도까지 같아질 때까지 얘가 온도를 방출하는 역할을 하게 돼. 그래서 오히려 얼음이 얼면 주변 온도가 따뜻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 응고열 방출이라고 해. 응고열 방출하면 주위 온도는 높아지는, 따뜻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자, 예를 들면 그거야. 액체 파라핀이야. 액체 파라핀 알아? 우리가 운동선수나 아이들 다리나 손목 삐었을 때 양초 녹인 물에다가 요거를 손이나 다리를 담갔다가 빼. 그럼 얘가 약간 왁스처럼 장갑 낀 것처럼 딱 코팅이 되잖아. 얘가 응고하면서 얘가 굳으면서 열이 시원해져, 따뜻해져? 시원해져? 따뜻해져. 액체가 고체로 응고하면서 찜질 효과가 생기는 거야. 찜질팩을 굳이 올리지 않더라도 요것만으로도 얘가 따뜻해지는 찜질 효과가 탁 밀착을 하니까 얘가 효과적으로 열을 방출하게 되는 거지. 해서 응고열 방출하면 주위 온도가 높아진다. 너 강력 본드 만져본 적 있어? 네, 만지면은 저그 손가락 붙여갖고 이제 병원 가요. 굳을 때 병원 갈 정도는 아니야. 굳을 때 따뜻해, 차가워? 몰라요. 따뜻해. 따뜻해. 순간 따뜻해. 되게 짧은 시간이라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따뜻해. 자, 응고열 방출. 자, 그리고 기체가 바로 고체로 슝 가는 경우도 있었지?
요게 서리, 성해, 요런 것들. 서리는 뭐냐면 이슬이 맺혀야 되는데 이슬은 기체가 액체로 액화한 현상이거든. 그것보다 온도가 확 떨어지면 얼음 형태를 바로 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서리는 이슬의 극단적인 변화다. 자,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걸 이슬이라고 하고 얘가 기체에서 고체로 온도가 확 떨어져서 껑충 뛰는 걸 설이라고 하고 성에는 뭐냐면 우리 무인 편의점 보면 아이스크림 냉장고 있잖아. 냉동고. 여기 아예 하얗게 이렇게 껴있는 거 봤어? 네. 하얗게 껴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성에 꼈다라고 해. 얘가 애들이 열었다 닫았다 하고 심지어 어떤 애는 그냥 열어놓고 나가기도 한단 말이야. 해서 닫아놓은 상태에 보면 얘네가 이렇게 잔뜩 끼어있는 경우가 있어. 요거는 뭐냐면 내가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내가 따뜻한 공기를 계속 집어넣어줘. 따뜻한 공기를 계속 집어넣어주면 얘가 수증기가 많은 상태가 되지 기체가 많은 상태인데 냉동고는 저온이잖아. 그래서 기체의 고온의 상태에서 열이 주변으로 퍼져나가. 그럼 얘는 언제까지? 주변 온도와 같아질 때까지. 그럼 얘네가 얼음 상태로 얼어버린단 말이야. 근데 기체가 얼었기 때문에 얼음처럼 덩어리가 크지 않고 눈송이처럼 하얗게 돼. 해서 얘네가 이렇게 응고하면서 열을 계속 방출하기 때문에 심지어 얼음처럼 생긴 성해가 잔뜩 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 흐물흐물 녹아있어. 이거는 성해 때문에 그래. 실제로 성해를 제거하지 않으면 냉동실도 이 냉동 그 능력이 떨어지고 자, 그 다음에 전기세도 되게 많이 생겨. 왜냐면 그래서 냉장고에 음식 많이 넣으면 효율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냉장고에 많이 넣어야 되지 않아요? 그거는 음식의 양이 많으면 얘네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열이 더 많이 발생하니까 더 많이 맞춰줘야 돼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얘가 계속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말이야. 애들이 계속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잖아. 그럼 계속 따뜻한 공기가 들어가면 계속 따뜻한 공기가 주변 온도로 열을 방출하고 얘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돌아간단 말이야. 무리하게 돌아가게 돼서 얘는 전기세가 많이 잡아먹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오래된 냉장고 안에 성해가 끼면 반드시 얘를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상태 변화의 시 어떻게 된다고? 열 에너지가 흡수 또는 방출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거는 물리적인 반응에 열이 이동하는 형태인데 자, 화학 반응에서도 열이 이동하고 물리 반응에서도 열이 이동하는 게 이 화학 반응과 에너지 출입 요 내용이야. 자, 반응열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반응이 일어날 때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이런 것들을 묶어서 반응열이라고 한다.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가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어 에너지 흡수와 방출이 일어나는 걸 반응열이라고 하고 자, 지금 보면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발열 반응은 열을 어떻게 하는 반응? 방출이야 흡수야? 이도 1번. 이번에 1번.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어떻게 하는 반응이 발열이야? 방출하는 것. 열을 방출하는 게 방출, 내보내다. 발산하다도 내보내다는 얘기지. 요거를 발열 반응이라고 해. 자, 그러면 주변에다가 열을 방출하면 주위 온도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 온도는 올라가고 올라가죠. 그리고 반응물의 에너지 총합을 보면 자, 반응물이 반응 전 자, 화살표 반응 후 생성물 자, 그러면 에너지는 열 에너지도 에너지잖아? 언제 더 커져? 윤재야, 반응물하고 생성물 중에 발열 반응은 어디에 에너지가 더 클까? 생성물. 자, 발열이야. 얘가 갖고 있던 열의 일부를 방출한단 말이야, 주위로. 그럼 얘는 어디가 에너지가 더 커? 반응물. 반응물? 생성물.
내보냈다고. 왜 그럴까 우리 채양이 오늘. 그러니까 반응물에서 열을 내보냈다는 거. 아 미안,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 죄송해요. 내가 정신. 자, 요렇게 됩니다. 죄송해요. 아직도 미쳐 있나 봐요. 자, 나 몸무게 2kg 빠졌어. 지난주 그렇게 아프고 나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좋긴 한데 삭을까봐 걱정이야. 내 나이가 보통 나이가 아니라서. 나이 먹어서 살 빼면 늙고. 자, 열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시키기 때문에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아지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에너지 크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반응, 경로, 반응 후 뭐 이런 얘기지. 자, 뚝 떨어지면서 낮은 상태로. 이때 이 높이 차이는 무엇을 뜻하는 거지? 방출은요? 방출한 열 에너지. 요거를 뜻한다. 자,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 총합은 생성물의 에너지 총합보다 반응물이 크다라는 거지. 그지? 크다. 자, 예를 들어서 A와 B가 화학 반응을 해서 화합을 했다. 자, 그랬을 때 열이 방출하게 되면 생성물 C는 반응물보다 에너지가 C가 작다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더 안정적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에너지가 많다? 이거는 운동성이 활발하다.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해. 자, 에너지가 활발해. 우리 아들은 에너지 틱해.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그 말은 잘 움직이고 한시도 가만히 안 있고 물도 맨날 한 컵씩 꼭 쏟아. 콜라 쏟고 우유 쏟으면 아주 진짜 여기까지 올라. 우리 흔들고 쏟으면 부주의해.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큰아들은 안 건데 부주의한 편이야. 그래서 집에 가잖아. 일 끝나고 10시 반에 11시에 집에 가면 수건이, 물 닦은 수건이 아무데나 이렇게 딱 놓여져 있어. 뭘 하나를 엎어. 자, 부주의하다라, 활동성이 강하다, 순식간에 얘가 늘어져 있고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활발하게 몸을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불안정하다라고 표현하거든. 자, 그럼 반대에는 에너지가 작다라는 건 운동이 둔하다라는 얘기고 얘는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그래서 18쪽 애들 18쪽 애들 비활성 기체들은 어떻게 매우 안정적이다. 심지어 18번의 아르곤은 얘 어원이 뭐라고 했지? 이런 18번 아르고스 무슨 뜻이라고 했지? 게으름뱅이란 뜻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매우 안정적이고 침체되고 에너지가 적다라는 건 얘가 같은 계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얘는 반응 후 생성물이 안정적이다라고 표현해. 반대로 반응물은 더 불안정하다. 그래서 문장을 잘 해석해야 돼. 문장 해석하는 문제가 요즘은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발열 반응의 얘는 자, 연소 반응. 촛불을 연소하면 열이 나오지. 그치? 촛불이 초에 있는 성분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화학 반응 일으키는 거거든. 양초도 역시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어. 양초가 역시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으면 생성물이 뭐야? 그렇지. 아, 똑똑해. 또 수소가 연소되면 뭐가 나온다고? 그렇지. 수증기가 나타나고 물이 발생하더라도 주위 온도에서 수증기로 변하게 되겠지. H2CO2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얘는 열을 방출하고 이산화탄소 물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얘가 에너지가 더 작아서 안정적인 물질이 된다라는 거야. 자, 중화 반응이 있어. 중화 반응. 태영아, 중화 반응이 뭐라고 했지? 중화 반응. 그리고 짜장면 시킬 때 아니고! 중화 반응. 중화 반응이 뭐야? 산성이랑 그렇지. 전기성도 찾는 거 아니에요? 아니었나? 맞아. 수산화나트륨하고 염화수소를 섞잖아?
염화수소는 산성이야, 염산. 자, 수산화 나트륨은 염기성이야. 얘네가 pH 농도로 따지자면 극과 극에가 있어. 그래서 자동차 2대가 가운데를 향해서 빠른 속도로 달려. 그럼 어떻게? 꽝! 맞아요. 충돌하지. 충돌하면서 얘네가 나중에는 찌그러지면서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염기성하고 산성이 부딪혀서 중화 반응을 할 때 꽝 부딪히듯이 얘네가 열을 방출하게 된대. 방출하고 나면 얘는 물과 소금과 같은 염을 형성하는 게 특징이야. 수산화 나트륨의 나트륨하고 염화수소의 염화이온하고 결합하면 염화나트륨의 소금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걸 염이라고 해.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운데로 충돌하는 2개의 물질이 열 에너지를 쿵 내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금속의 산화 반응. 자, 금속과 산의 반응. 우리 마그네슘이나 철이나 알루미늄 요런 금속에다가 마그네슘 적어볼까? 마그네슘 Mg. 여기에다가 내가 산반응을 시킬 거야. 염산을 부을 거야. 염산은 HCl이 물에 녹은 상태야. 자, 그러면 얘네 어떻게 반응해? 어떻게 반응시켜요? 자, MgCl가 수소가 발생하는데, 자, 개수 맞춰볼게. 중요한 거는 마그네슘은 몇 가? 1가야, 2가야? 1과. 저는 이과예요. 2과. 이과.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음이요. 이씨. 음이온. 에이! 진짜. 양이온이에요? 금속은 양이온이야. 그래요? 전자가 잘 흘러가고 잘 나가버려. 그 왼쪽에 있는 게 양이온이었어요? 양이온, 음이온. 아, 전자를 잘 주는 애, 얘는 전자를 잘 얻는 애. 가스가 음이온이 아니야. 근데 마그네슘 몇 번이에요? 12번. 막 시비 걸지 말자. 해서 내가 막 시비 걸지 말아라. 해서 마그네슘 12번. 응? 이러다 감소사요. 자, HCl은 이렇게 1대1로 다녀. 자, 그러면 여기 MgCl이야. 자, 여러분이 아는 정보를 다 동원해봐. 마그네슘은 2가 양이온, 염화이온은 1가 음이온. 얘네가 결합하면 몇 대 몇으로 결합해? 자, 얘를 맞춰줘야 되지. 염화 마그네슘은 화학식이 MgCl2야. 그치? 네. 아는 걸 다 동원해줘야지. 자, 그러면 얘네가 뭐가 뽕 나오냐면 수소기체가 뽕 나와버려. 자, 그러면 마그네슘이 1개인데 여기도 1개, 염소가 2개네?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뭘 적어줘야 돼? 2개를 적어주면 염소 2개, 수소 2개 딱 맞아 떨어지시지? 자, 얘 같은 경우는 고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 부핍이 아니야. 개수라고 해. 반응한 숫자 비율 정도를 숫자로 푼 것을 개수라고 해. 자, 어쨌거나 이렇게 결합하게 되는데 얘네가 요런 결합을 함으로써 얘네가 그 전에 마그네슘이나 나트륨이나 얘네들은 1쪽하고 2쪽은 지연아, 정신 차려. 1쪽 애들은 반응성이 높은 편이야, 낮은 편이야? 높은 편이. 오, 반응을 잘해. 자, 알칼리 금속은 산소와 잘 반응하고, 그리고 알칼리 금속은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서 수소기체 화재 위험, 불이 날 수도 있다 했잖아. 1쪽 애들은 그렇고 2쪽 애들, 마그네슘 2족이거든? 얘는 알칼리 토 금속이라고 해서 1쪽보다는 반응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1쪽하고 성질이 비슷해. 자, 그럼 얘는 불안정한 거야? 안정적인 거야? 불안정. 그러면 에너지가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많은 에너지가 많은 상태야. 그리고 HCl도 에너지가 많은 거야. 강산이면 얘는 에너지가 많은 거야. 우리 염산 테러라고 하잖아. 테러는 뭐야? 얘를 녹일 수 있을 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는 반응성이 활발한 물질이야. 해서 이렇게 되고 염화 마그네슘. 얘들아, 염화 마그네슘도 그렇고 염화 칼슘도 비슷해. 소금도 비슷해. 불안정에 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그리고 수소기체 뽕 날라가. 그래서 얘는 반응물이 훨씬 더 에너지가 많고
얘는 생성물이 에너지가 적은 편이야. 해서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주변으로 방출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다. 즉 금속과 산과 반응하는 것은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다. 시호야 앉아봐. 똑바로 앉아봐. 자,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의 용해. 응? 나는 더워. 자, 수산화 나트륨이 뭘까? 강염기성이야. 얘를 물에 녹으면 얘네가 물에 녹아 들어가면서 마치 얼음이 녹아 들어가듯이 수산화나트륨 물속에 용해되면서 수산화나트륨이 수산화 이온하고 나트륨 이온으로 쪼개져. 자, 그러면서 얘네가 열을 발생한대. 자, 그 다음에 진한 황산의 물킴. 강한 산성에다가 물을 타잖아? 그럼 얘는 농도가 낮아지는 거잖아. 그러면서 얘네가 또 열이 발생한대. 즉, 좀 더 안정적인 상태로 변할 때 얘네가 열이 발생하는 거야. 자, 그리고 생물체 몸 안에서 유기물이 효소에 의해 산화되고 분해되는 거. 자, 효소에 의해서 우리가 음식물 소화시키고 분해해서 우리가 흡수하게 되잖아. 요런 것도 역시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다. 요거를 크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응절에 반응물의 에너지는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높다, 낮다? 높다. 높다라는 건 불안정하다, 활발하다, 반응성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럼 뒤로 넘어와 봐. 발열 반응도 볼 거야. 자, 발열 반응에 얘 주머니 난로, 철가루가 금속이 산과 반응해도 열을 발생하지만 금속이 산소와 반응해도 열을 발생시켜. 비슷해. 자, 그래서 우리가 철가루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 처리되면서 방출하는 열을 쓴다. 이게 핫팩의 원리래. 핫팩의 원리. 요거 한번 내가 터트려 봤거든? 시꺼멓게 뭐가 묻어. 연탄처럼. 얘가 철가루가 섞여져 있는 거야. 철가루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반응 잘하는 애들이 좀 섞여져 있나 봐. 그래서 얘가 산화 처리되면서 방출하고 핫팩, 과포화 상태의 아세트산 나트륨 용액에 충격을 주면 아세트산 나트륨이 고체로 변하면서 방출하는 열을 이용한다. 자, 얘가 아세트산 나트륨 용액이 물이잖아. 고체로 이렇게 응고하면서 얘네가 열을 방출하대. 응고열 형태인 거지. 충격? 과포화 상태가 뭐야? 너무 많이 있는 거. 과포화 상태의 용액은 뭐냐면 얘가 너무 많이 녹아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고체가 되어야 하는데 고체가 되지 못했어? 왜 그랬게? 주위 온도가 너무너무 낮아서. 주위 온도가 너무너무 낮아서 얘가 고체로 변해야 되는데 온도가 너무너무 낮으면 운동성이 둔해져서 얘네가 서로 결정을 이루는 힘이 없어져. 그래서 충격을 주잖아? 그럼 얘네가 바로 운동성이 생기니까 일시적으로 얘네가 고체로 싹 변신하면서 얘네가 가까이 있으면 따뜻해진다고 했지? 열을 방출하게 되는 거지. 응? 너네 슬러시 만드는 법 알아? 자, 그거 물 얼린 다음에 땅 쳤을 때 그거 땅 치는 거 똑같아. 그건 왜 그러는 거야? 그게 과포화야. 액체 과포화 용액이야. 비슷한 원리야. 자, 얘를 갖다가 아주 낮은 온도로 냉동실에 얼리잖아. 움직이지 않게 해주고. 얘를 투명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얼음 투명하게 만들려면 그 슬러시 만들면 온도를 급격하게 낮춰주면 돼. 말도 못하게 낮춰주게 되면 이게 얘네 슬러시에 있는 요 음료수가 응고할 수 있는 운동 능력이 없을 정도로 온도가 낮으면 얘가 맑은 상태로 그냥 액체로 있단 말이야. 이런 걸 과포화 용액이라고 하거든. 그랬을 때 요걸 탁 치잖아? 그러면 순식간에 얼음으로 운동 능력이 생겨서 만들어지는 거야.
액체가 고체로 되니까 열을 방출하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 글로 안에 물 뿌리는 이유는 뭐야? 붙이려고. 붙이려고? 아닌데. 붙이려고. 굳히려고? 물을 응고시킬 때 어떻게 된다 했지? 열을 방출. 그래서 우리 오렌지 농장에 물을 뿌려준다고 했잖아. 응고열 방출하기 때문에. 응고할 때 열을 방출하는 응고열 방출도 요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융해열 흡수는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고, 기화열 흡수나 승하열 흡수는 다 흡열. 얘는 응고열 방출, 액화열 방출, 승하열 방출 다 발열 반응에 해당되는 거고. 자, 흡열 반응. 반응이 일어날 때 흡열은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야. 얘가 운동이 둔해졌어. 주변이 따뜻해서 주변이 오히려 고온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저온이고 열 에너지는 온도차가 생기면 같아질 때까지 움직이지. 자, 두 개의 온도차가 같아지는 순간을 뭐라고 하지? 열평형 상태. 그치? 열을 계속 주입해. 그럼 얘네가 활발해지지 않겠어? 계속 주입하니까 주변으로 열이 방출되지 않고 얘한테 가니까 주위 온도는 어떻게 돼? 낮아지겠지. 시원해지겠지. 자, 그래서 반응이 일어날 때 흡열은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다. 반응이 진행되면서 주위로부터 열을 계속 흡수하니까 주변 물질은 온도가 낮아지고 시원해지는 효과를 갖게 된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는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크다 이거야. 반응물, 얘가 생성물. 에너지가 더 큰데 그게 열 에너지라고 하면 얘가 에너지를 어디서 받아? 주위로부터 열을 이만큼 받아내는 거야. 증가한 만큼 에너지가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주위 온도는 낮아지고 시원한 효과가 생기는 거지. 자, 그랬을 때 A와 B가 만나서 C를 생성한다. 요번에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보다 낮다, 적다, 안정적이다 요렇게 얘기해. 자, 요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광합성이야. 광합성은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재료로 하거든. 이산화탄소와 물은 에너지를 낼 수 없는 상태, 에너지가 낮은 상태야. 근데 얘를 갖다가 빛 에너지를 갖고 얘를 합성해. 합성하면서 얘네가 좋은 걸로 만들어지거든. 탈 수 있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내가 먹어서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장작처럼, 나무처럼 불 뗄 때 장작 쓰듯이 그렇게 얘네가 연소할 수 있는 물질로 변신한단 말이야. 그래서 광합성은 열 흡수 반응이야.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열 흡수 반응이냐면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 분해. 탄산수소 나트륨. 이게 뭐라고 했지? 소금. 아닌데 탄산수소 나트륨. 아,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 넣으면 얘가 역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발생하지. 탄산 나트륨의 하얀색 가로 이산화탄소 물이 발생해. 여기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은 에너지로 쓸 수 있는 형태가 아니야. 에너지하고 관계가 없는 애들이야. 산소는 에너지와 관계가 있지만 이산화탄소는 에너지와 관계가 없다. 자, 그리고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 수산화 바륨, 자, 염화 암모늄, 얘네가 두 개가 반응하면 얘네가 반응하면서 열을 방출한대. 그래서 요거를 어디다가 쓰냐면 냉각팩에다가 두 개를 섞게끔. 요 안에 두 개를, 하나는 수산화 바륨, 하나는 자, 암모늄, 염화 암모늄을 여기다 넣고 얘를 똑 누르면 여기에서 쪽 빠져나와서 두 개가 섞이게끔. 그래서 주위 온도를 흡수하면서 얘가 시원한 냉찜질팩에 쓰인다라는 거야. 자,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에어컨과 냉장고의 냉매의 기화. 액체가 기체로 열을 흡수하면서 기화열을 흡수하면서 냉장고를 시원하게 해주지. 자, 그리고 염화 암모늄이 용해될 때, 고체가 액체로 용해될 때도 얘가 열을
흡수한대. 그래서 얘는 흡열 반응. 주위 온도가 자 낮아지는 효과. 자, 5분 쉬었다 할게요. 네. 5분.